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명절에도 안 와.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파트 문화센터 요리 수업에서 만난 영희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30이 넘었는데 제 조언은 하나도 안 듣고 엄마는 내 마음 몰라만 반복해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정원입니다. 따뜻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평생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오신 모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은 특별히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행복하게 만들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가 결혼하고 멀리 이사 간 후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시댁에만 가서 정말 서운했죠. 어떻게 하면 성인 자녀가 다시 마음을 열까? 저는 3가지 척을 실천했어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바라는 것이 없는 척. 영희 씨와 미경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리둥절하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 하루 만에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오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계로 바뀔 테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에 따르면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정서적 안정감이 30%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이며 평균 8.3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수명의 비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3가지 척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모르는 척의 지혜입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문제 생겼니? 누구랑 싸웠어?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아니, 그냥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 200명에게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 가장 부담스러운지 물었습니다. 무려 80%가 원치 않는 개입과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님이 묻지 않고 기다려줄 때 가장 신뢰감을 느낀다. 모르는 척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힘들어 보여도 바로 조언하지 마세요. 그저 그랬구나라고 말하고 기다려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내가 왜 부모지? 맞습니다. 부모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도움보다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다카하시 교수는 말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침묵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화의 질이 높아진다. 여러분의 침묵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여기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법처럼 작동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위기 상황은 예외입니다. 건강이 위험하거나 금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문제들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미국의 가족 상담사 제니퍼 콜맨 박사는 말합니다. 모르는 척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적절한 거리두기는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성인 자녀가 말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나를 어른으로 존중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무슨 일이야가 아니라 오늘 저녁 먹을래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조언하고 싶을 때 깊게 3번 숨을 쉬고 그랬구나라고만 말하세요. 셋째, 자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최소 3일은 기다리세요. 모르는 척하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눈빛과 표정은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몸은 자녀 쪽으로 향하되 질문은 자제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원하면 도울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둘째가 취업 준비 중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물어봤어? 다른 회사는 알아봤니?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구나라고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가 스스로 찾아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취업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자신감 부족까지. 20년 넘게 자녀를 키웠지만 그날처럼 깊이 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실천했을 때 자녀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부모의 태도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21일이면 새로운 관계 패턴이 형성됩니다. 모르는 척의 마법은 모든 자녀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들, 딸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자녀일수록 이 방법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모르는 척의 마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척은 바로 돈 없는 척입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집 보증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꼭 갚을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런 요청에 항상 그래, 얼마나 필요해? 라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제 친구 영희는 퇴직한 교사입니다.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들을 위해 퇴직금의 절반을 내줬습니다. 1년 후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영희는 남은 퇴직금을 모두 내줬습니다. 그로부터 3년 아들의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영희는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은 이제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내 노후가 걱정돼. 그런데 아들에게 없다고 말하면 내가 나쁜 부모 같아서. 이 심리를 부모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반복적인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학습된 의존을 만듭니다. 자립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족연구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30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재정관리 능력이 38% 낮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 독립성과 자신감도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게 실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첫째가 결혼할 때 집 보증금을 전부 대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해주면 애들은 언제 자립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자식인데 도울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을 듣고 돈 없는 척을 했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1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번 돈으로 집을 장만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요. 이제 돈 없는 척의 지혜를 배워볼까요? 없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미안해. 지금은 도와줄 여유가 없구나.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큰 돈은 어렵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섭섭해할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해결사가 되어주면 자녀는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 대신 지식을 주세요. 대출 상담사를 소개한다든지, 재테크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함께 예산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자녀는 물고기를 받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대가를 요구하세요. 만약 정말 도움을 줘야 한다면 무조건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재정관리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든지 저축 계획을 세워오면 그때 도와준다고 하세요. 제 둘째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 대신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버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년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성인 자녀 중 72%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45%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모의 지갑이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대신 바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돈 없는 척을 했을 때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예산 관리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인내심과 절제력,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자립심과 자신감. 미국의 유명한 재정 상담사 데이브 램지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척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선물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 돈 없는 척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바라는 척 하지 않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람이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여전히 가끔 이 원칙을 지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될 거야? 우리 딸은 꼭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이런 말 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직업, 행복한 결혼, 건강한 손주. 이런 바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바람이 자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 모습으론 부족해.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시켰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부모님 거야. 안타깝게도 부모의 바람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제 셋째는 고등학교 때 의대에 가길 바랐습니다.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해서 의대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셋째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디자인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실망할까봐 말 못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바람이 아이에게 큰 짐이 됐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투사된 기대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처음엔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는 척 하지 않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믿고 응원할게.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해. 결정은 내가 하고 나는 지원만 할게.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들은, 친구 딸은, 이런 말은 독약과 같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부모 자녀 관계에 균열을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내 길을 가면 돼.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세요.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그저 들어주세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구나.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겠네. 더 자세히 들려줄래? 결국 저는 셋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랐지만 그건 내 바람이었어. 내가 정말 디자인이 하고 싶다면 그 길을 응원할게.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셋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이제 셋째는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바라는 척하지 않는 것은 기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온전히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닌 자녀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바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님은 날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의 조언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가족치료사 존 다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3배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도 42%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치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를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척하지 않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은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녀의 인생 선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이제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처음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신뢰를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라는 척 하지 않기를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3가지 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바라는 척 하지 않기. 일관되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와 남편은 이 방법을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연락도 잘 안 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둘째는 취업 준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셋째는 대학 생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속도는 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형성된 관계 패턴이 단 며칠 만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주목해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진 전화 통화, 갑자기 보내온 일상사진 한 장, 이런 것들이 모두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지 않으면 자녀는 더 이상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면 자녀는 책임감을 배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는 진정한 인정을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역설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인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자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척하면 자식들이 나를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 없는 척하면 애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너무 방임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척은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가지 척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나는 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내 삶은 내 것이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 이것이 진정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녀에게 전화하던 부모라면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보다 점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늘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부모라면 갑자기 모든 지원을 끊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무관심과 존중은 다릅니다. 연락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은 계속 보여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그 회사에 다녀? 더 좋은 데로 옮겨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시작하면 관심입니다. 왜로 시작하면 간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관계 패턴이 바뀌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넷째, 자녀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자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하되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다섯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모든 관계에는 존중과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영화, 요리, 여행, 독서. 취미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녀가 특정 취미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입니다. 억지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함께 브런치를 먹는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가족 안에서의 웃음은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순간을 만드세요.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대화만 나누는 것보다 가벼운 농담과 웃음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유머에 웃어주고 여러분도 유머 감각을 발휘해 보세요. 넷째, 디지털 소통도 활용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보다 메시지나 SNS를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소통 방식을 존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전화하는 대신 가끔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재미있는 밈을 공유하는 것도 가벼운 소통에 좋은 수단입니다. 저는 첫째와 요리 클래스를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와는 등산을 가끔 갑니다. 셋째와는 디자인 전시회를 보러 다닙니다. 이런 활동들은 척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하세요. 자녀가 연락을 하거나 방문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연락이 뜸하다고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말은 삼가세요. 예를 들어, 드디어 전화했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대신, 전화해줘서 정말 반갑다. 내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경청의 기술을 발전시키세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경청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집중하기, 중간에 끊지 않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라고 맞장구치기, 자녀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기, 감정에 공감하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자녀 관계도 진화해야 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우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세요. 자녀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장도 중요합니다. 취미를 개발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때 자녀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덟째, 작은 친절과 배려를 잊지 마세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선물로 가끔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작은 배려가 모여 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는 반드시 쌍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